계속해서 이제 협의 소유액에 대한 판례를 쭉쭉쭉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필승행정법 제2권, 제2권 475페이지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죠? 먼저 협의 소유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죠, 그죠? 행정처분이 기관의 경과, 그때 뭐 집행정지 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어도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원고적 격이 있는 경우를 협의 소기로 한다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당해 처분을 취소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처분이 효과가 없어졌어도 당해 처분을 뭐라고? 당해 처분을 취소할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 현실적 이익이 있는 경우. 내가 뭐 중앙부처에 근무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이런 법안 판례 이런 걸 이제 차관회 국무회의 보고하는 걸 담당하고 그래서 내용들을 아주 핵심만 깨끗하게 끌어서 요약하는 능력을 많이 키웠어요. 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놨으니까 읽어보면 내가 해는 걸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제1번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첫째, 지방의회 일단 시작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제명 의결이 됐다. 제명됐다. 제명돼갖고 제명돼서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 중에 제기하고 소송이 계속 중에 계속이라는 말을 쓰죠. 계속 중 이렇게 쓴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는 속하다 속사 계속 중에 있는 경우 뭐라고? 지방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 만료. 지방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했어요. 지방의 의회가 하는 게 처분이라고 그랬죠. 공권력에서 제명 처분을 했어. 제명 처분을 해 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원 임기가 끝났어. 의원 임기가 끝났어. 원고 적격이 있을까 없을까? 그 문제예요. 자, 이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느냐? 임기가 만료됐으면 제명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어떤 근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명 처분된 의결된 날짜로부터 임기일까지 월정수당, 지금 월정수당이 나와요. 월정수당이 나오는데 월정수당을 갖다 소급해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원고적 이익이 있느냐? 취소할 현실적 이익이 있느냐? 제명 처분이 되고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제명 처분 날로부터 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지나간 경우 그 행정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행정처분이 정한 게 거기 문제를 읽어보면 이 사건에서 산림청장은 사마기업에게 국가소유의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국유 임산물 매수 자격정지 처분을 3년간 내렸다. 산림청장이. 이에 사마임업주는 산림청장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왔다.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처분의 집행정지가 되면 잠정적으로 처분이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 처분의 기한이 지났다. 처분이 지나서 1974년 5월 28일 처분 기간이 지나고 그랬다.
집행정지 기간에 자, 집행정지라는 건 처분의 집행이에요. 처분의 집행을 정지 기간 중, 집행정지 기간 중, 처분 집행정지 기간 중 뭐가 처분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래도 이 사마임업 산림청장 A고 사마임업 갑은 원고적격이 처분 기간이 만료됐어도 원고적 인정이 된다. 왜 인정이 되느냐? 집행정지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잠정적으로 처분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분 기간이 있을지라도 집행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이 좀 늘어나겠지, 처분 기간이. 그래서 처분 기간이 지나서도 소익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이해가죠? 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이 되는 걸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임산물 구매하지 못하도록 국유 임산물 매수 자격정지 처분, 매수 자격 정지 처분을 하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면 이 자격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처분이 멈춰지니까, 집행정지 기간 임산물 자격정지 처분이 멈춰지니까 그 기간 동안 더 처분 기간이 지났어도 더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더 늘어나니까 처분 기간이. 자, 무슨 얘기 알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 시설 475표 행정법 제2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정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 시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의 재결을 취소할 원고 적격이 있다. 거기 보면 한번 쭉 보자고. 일단 갑이 인천시 백석동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조성 사업을 인가를 받았는데 인천시로부터 갑은 뭐라고?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사업을 받았는데 부지 조성인가, 사업 시설 부지 조성인가, 조성 인가를 받았어. 부지 조성 인가를 받으려면 뭐라고? 공용 수용을 해야 되겠지. 그 땅이 있으면 땅을 갖다가 이제 수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 부지 내 땅 주인과 협의하여 토지 보상을 하면 수용이 종결되지만 여기 이 갑이 을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어. 땅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협의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협의가 안 될 경우 갑과 을 간에 협의가 안 돼. 땅값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 누구한테? 인천시의 인천시의 무슨 구네? 인천시 무슨 구요? 구에서 한 거니까 인천시의 행정심판위원회, 인천시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다 수용 제기를 신청한다. 이걸 갖다가 A1 또 AAC죠. AAC. 그래서 인천시 여기 지금 인천시에 무슨 구요? 무슨 구에서 한 거예요. 구에서 폐기물 처리 조성 인가를 해줬는데 그 이제 이게 협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행정심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한 거예요. 수용 재개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 인천 토지 수용에 토지 수용세계를 신청했는데 토지 수용세 재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여기 인천시 행정심판에서 기각했다. 토지 수용 재결을 기각했다는 말은 뭐예요? 갑이 제기하려는 보상금액이 적정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적정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수용 재결 보상 금액이 적정하니까 적정하지 않은데 적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A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제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제기를 받는 걸 중앙행심위에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제기를 받는 걸 우리가 이의 제기래요. 근데 뭐예요?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당초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에 5개의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4개 업체만 입주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그래서 갑은 인천시 토지수용원의 기각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원에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신청을 해갖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내린 이의 재결, 그게 이의 재결이에요. 이의 재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재결을 갖다 기각했다. 기각. 토지 보상가가 적정하다 그 말이에요. 적정하다. 비각했단 말이에요.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 재결만 이의 재결. 그러면 갑은 법원에 중앙토지수용인이 이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상가에 대해서 이때는 이 사업 시행자인 갑이 재결을 신청을 한 거예요. 돈을 보상을 많이 안 해주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던 중 사업기간이 만료됐다. 사업기간이 이걸 갖다가 이의 재결에 대해서 갑이 시에 법원에 취소 소송,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하는 과정에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부지 조성 인가 기간이 만료됐다. 그래도 처분을 그러면 갑이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났어도 이 이의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시행 인가 기간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기간이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면 그 처분이 취소를 구할 조기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조성 사업 인가 기간이 만료됐어도 이의 재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되면 새로운 수용 재결을 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해서 수용 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이겨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한 템포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거라 좀 언제 판례요? 2004년 판례요. 2004년 판례. 자, 그 다음에 내 해설을 좀 여러분 잘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경기대학 취소소 4번이죠. 4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설을 안 들으면 전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해설을 좀 얘기를 들어야 이제 실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 잘 보자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거 상당히 어려워. 이거 아마 이거를 학원사 이해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경기대학교가 있죠. 경기대학교가 있어요. 경기대학교는 뭐가 있어요? 총장이 있어. 총장은 집행부예요. 근데 경기대학교는 사립대학이잖아요.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국회와 같이 경기대학교의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우리가 학교법인이라고 그래요. 학교법인.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학교법인에서 재산을 팔고 사고 채용하고는
국회와 같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학교법인에는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합쳐갖고 뭐라고 부르냐면 학교법인 이사회라고 불러요. 이사회. 거버닝 바디에서 경기대학교에 대한 이 학교법인에, 경기대학교에는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도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갖고 이 법인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경기대학교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이사나 이사장이 이사장이 뭐를 한다? 그 이걸 임원이라고 그러죠. 임원을 갖다가 이사에서 선출해서 선임을 한다고 그래. 이사에서 선임을 해. 이사에서 선임을 하면 대학교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 교육부 장관한테 뭐를 신청하느냐? 학교법인 갑이 경기대학교 학교법인 갑이 교육부 장관님한테 뭐를 신청하느냐? 이사의 선임 인가 신청을 해. 취임, 이걸 갖다 정확히 말해서는 취임 승인 신청이라.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이라고 불러요. 취임 승인 신청. 그래서 교육부 장관한테 이사 취임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거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가를 해가지고 학교법인에게 교육부 장관 새로 선임된 사람을 인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사로서의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에 우리가 정이사라는 게 있어. 정이사는 정식으로 설치된 사람은 정이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라는 게 있어요. 임시이사는 학교에 어떤 혼란이나 분쟁, 혼란 등 위급 상황 시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파견을 해요. 임시이사는 교육부의 그 관선 임시이사예요. 이건 관선 임시이사예요. 감선 임시이사요. 학교에 무슨 분쟁이 일어나거나 위급 상황 시에는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보내가지고 그 학교의 의사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하고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 해. 그래서 정이사는 임기가 5년이고 임시이사는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대부분 이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개인 돈을 내 가지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학교법인의 이사장들이 왜냐하면 이사장들이 뭐가 잘못됐느냐면 자기 돈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돈으로 생각해 갖고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등록금 들어오면 막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횡령이라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학교법인이라는 게 공익법인이라고 공익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돈을 법인에다 내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건 허락을 받아야 쓰는 거. 이사장이라도 그리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학교 회계가 있고 학교 회계는 경기대학교 학교 회계가 있고 법인 나름대로의 법인 회계가 있어요.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 학교 돈을 법인으로 가져간다거나 법인 돈을 학교로 가져갈 때 이사의 의결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처벌받아요. 만약 감옥으로 간다고. 그런데 이사장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사장이 자기 돈을 다 가지고 학교에다 넣었거든. 근데 자기 자녀들이 가난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어. 광운대학교인가 어떤 데는 자기 돈을 다 학교에 다 내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디 살 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기부해가지고. 그러면 학교에 뭐 어디 거처 만들어서 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사장이 얼마를 했다는 거. 이사장이 49억 원을
이사장이 49억 원을 갖다가 학교에서 빼돌린 거예요. 얼른 빼돌린 거예요. 이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교육부에서 그래서 처분이 내려왔겠지. 처분이 내려오고 임시이사를 파견했겠지. 임시이사를. 학교가 이걸 49억을 물어내라니까 안 물어내니까 학교에서 임시이사를 2년을 임시이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 정식 이사가 있는데 임시이사가 파견됐어. 정식 이사가 있는데 임시이사가 파견됐어. 그래서 임시이사가 파견돼서 있는 동안 임시이사가 파견돼 갖고 이사회가 구성됐어요. 관선이사가 구성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정식 이사들은 뭐라 그랬어? 정식 이사들은 화가 나겠지. 화가 나니까 임시이사 취소 소송을 하겠지. 취소 소송을 하겠지. 정식 이사는. 근데 임시이사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정식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돼 5년 플러스 2년 해갖고 7년 임기가 만료된 거예요. 자기 임기가 완전히 만료된 거예요. 만료됐는데 그럴 경우 이 이사들이 임시이사의 취소 소송이나 자기들 자기 이사들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들도 임시이사가 파견되니까 자기들도 이사직을 잃었잖아요. 이사직을 잃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임시이사 취소나 자기 정식 이사에 대한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자기들 취소됐잖아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란 말이야.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볼게요.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소액을 인정했다. 하나는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긴급 업무 처리권 차원이며,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됐지만은 얘들이 정식 이사들이 또 임시 이사 온 거에 대한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임시이사도 또 임기가 만료되고 못 오고 있어. 만약에 못 오고 있어. 그러면 또 오면은 정식이사들이 또 취소 소송을 제기해. 국가에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오는 대로 족족이 정식이사들도 임시이사 취소 소송하고 또 자기들 정식이사 임기가 있는데 임시이사를 파견되니까 자기 정이사가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는 그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이게 새로 임시이사가 올 때마다 이게 이런 분쟁이 반복되는 그런 걸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이사가 없을 때 어떻게 이 학교 업무를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럴 경우 기존의 이사가 임기가 만료됐어도 이게 학교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이사가 하고 정이사가 임기가 만료됐다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돼 준다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교육부가 2년마다 임시 이사를 교체하는데 2년마다 교체하는데 2년 교체하면 또 취소 소송을 임기 만료된 사람들이 또 취소 소송을 임기 있을 때도 임기 하고 있을 때 임시이사를 보내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애들 임기가 만료돼도 또 취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올 때마다 취소송을 제기하니까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록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지만 임시이사가 아니고 정식이사지만 여기 정식이사지만 임기가 만료된 정식이사지만 이 임시이사의 취소송에 대한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이 임시이사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자, 그 말이에요. 학업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후 임원 승인 취소됐어. 취소됐어. 이사장하고 돈 떼먹어가지고 그 임기가 만료됐어. 근데 그 사립학교 소전의 임금 결격 사유 기간마저 임원 결격 사유 기간이라는 건 이건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사에서 탈락되면 2년 동안 저기도 못해요. 다시 임시이사로 임명도 못 돼요. 그 말이야. 경고한 후에 지금 10명 결격사가 경고한 경우에 경고한 경우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 정식이사들은 5년간 정식이사들은
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취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이에요. 뭐 얘기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죠. 하나는 하나는 뭐야, 자기 스스로 임원 취소된 거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하나는 임시이사 오는 거에 대한 취소소송.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들어가요. 자, 이거 설명을 많이 했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제 이 교육부서에 중앙부처에 근무했으니까 이런 내용 들어가는데, 자,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이 새로 조합 설립 처분 인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인가 변경 인가 처분.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이 뭐를 받았다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재건축은 아파트를 재건축이라고 그랬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뭐를 했다고?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과연 당초 조합 설립 인가의 처분에 당초 조합 설립 1, 조합 설립 인가 2, 조합 설립 인가 변경인데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무효하기를 구할 소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자, 거기 보면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이유를 전제로 당해 주택사업조합이 매도 청구권 행사, 요 조합 설립 인가를 기반으로 해서 주택 매도 청구권 행사 이걸 할 수 있고, 또 뭐예요?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시공자 선정 누가 총회 결의. 이게 이제 당초 조합 설립 인가를 바탕으로 매도 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결의.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관리 처분 계획. 중요하죠. 관리 처분 계획. 아파트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잔류 처분 계획 수립. 이 수립을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바탕으로 실시했다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후속 행위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 1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 본처분인데, 이 본처분이 매도 청구권에서 시공사업 사업 시행 계획 수립,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로 된다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후속으로 안 될, 이게 유효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럴 경우 뭐라는 거예요? 당초 두 번째 처분인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당초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일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제 5번, 6번, 7번 다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당초 주택 재건축 조합 사업을 설립 인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효력이 소멸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사업 설립 인가 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아파트라고 그랬죠. 아파트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이제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이고 새로이 조합 설립 인가 처분과 같은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을 갖춤에 따라 그러니까 변경 인가 처분이 나온 거예요.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유언을 전제로 이루어진 똑같이 나오지 앞에서 얘기한 거와 하더라도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뭐라는 거예요? 않는 한 어쨌든 거예요. 여전히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조합 설립 시기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전에 이루어진 후속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인정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초 주택 재건축 사업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중에 이게 새로운 변경 처분이 새로운 조합 인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당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를 확인을 구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당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의해서 매도 청구권 행사 시공자 선정한 총회의 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총회의 결의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당초 계획을 기반으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7번째도 같은 맥락이에요. 7번째 6번, 7번, 5번, 6번, 7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7번. 자, 7번도 보면 당초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변경 인가에 기초하여 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이제 당초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조합 설립 변경 인가에 대한 취소성의 원교적 기익이 인정된다.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있었어도 당초 조합 설립 변경 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알겠죠? 5번, 6번, 7번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네요. 8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은 판례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그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처분이 유효를 전제로 한 1년의 후속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 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계획 원인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면 당초 사업 시행인가 계획이 무효를 확인을 구할 소액이 있다.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택 사업 시행 계획의 경우 그 인가 처분이 유효를 전제로 당초 처분을 전제로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절차, 분양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 절차,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을 기반으로 따라서 당초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을 다툴 원고적 계획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원고적 계획 협의 소익이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소액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인가? 잘 좀 흘리지 말고 잘 쓰자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면 어떻겠어요? 소위 이익이 없잖아요. 소위 이익이 없는 경우.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없는, 이게 정상적인 거지. 정상적인 거지. 원래 정상적인 거지. 자, 첫 번째. 지금 국필수 행정법 478페이지 하는 거, 478페이지. 478. 자, 행정처분인의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이익이 없다. 당연하지, 그치? 당연하지. 자, 이거 1번 그래. 안산시장이 뭐라고? 안산시장 에이지. 누구한테? 갑에게 뭐를 했다고? 농수산물 도매법인. 갑에게 농수산물 도매법인. 농수산물 도매법인을 하는 법인 설립을 갖다가 3년 기간을 통해서 인가해 준 거죠. 그죠? 법인 지정. 농수산물 도매법인을 지정해 줬다. 3년 임기. 그런데 안산시장이 이제 3년이 지나서 갑에게 농수산물 도매법인을 갖다 지정 3년이 지나니까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했어? 3년이 지났는데 뭐 어떻게 재량행위인데 그걸 갖다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3년간 하고 안산시장이 당신은 농수산물 도매법인 유효기간 지정은 3년 기간이요. 3년이 지나면 뭐예요?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효력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이 없어졌어. 행정처분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갑이라는 농수산물 도매법인 회장이 법원에 취소송을 제기하냐고. 제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실심 변론 종결일 현재 토속채취 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속채취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토속채취 5년간 토속채취를 해줬는데 고창군수가 2년 정도 지나서 이것도 그래. 2번도 마찬가지네. 자, 고창군수. 난 고창에 가니까 뭐 장어 키우는데 고창군수. 고창 또 골프장 유명해요. 고창에 가서. 자, 고창군수가 누구한테 뭘 했다고? 장어집을 하려고 해준 게 아니라 토속채취허가. 장어집 만들려고 토속채취 허가. 논에다가 그 바닷가에 논에다가 이렇게 장어 키우더라고. 토속채취 허가를 해줬다. 허가를 얼마 동안 했냐? 5년간 해줬다. 5년간 해줬는데 한 2년 지나 토속채취 하는데 뭐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2년 지나서 고창군수가 처분을 해줬다. 갑에게 해줬다가 2년 지나서 원래는 5년이었는데 2년 지나가지고 뭐라고 토속채취 허가를 취소했어. 그러면 갑은 이제 화가 나겠지.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지. 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에 도등법원이 사실심 변론 종결이라 그랬죠. 고등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종결일 현재 이 허가 기간이 5년간 허가 기간이 지났어. 소송을 하는지 허가 기간이 지났어. 어때? 뭐 이제 그러면 처분이 없는 거 아니야. 기간이 지났어. 근데 무슨 취소소송을 제기하냐고. 예형상 처분은 없는데 그 취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는 거죠. 그죠? 자, 문제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비록 이제 국공무원을 시작하지만 군청에 가면 막강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일반 사인들이 굽신굽신 해야 될 수밖에 없어. 건축을 짓고 뭘 하고라는 게 공무원의 힘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렇게 권한이 있으니까 군수, 시장이니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어때요? 이제 뭐 이런 거 허가 받으려고 뭐 광업권이다, 뭐 건축권이다 이런 허가 받으려고 뭐요? 공무수면 매립이다, 도로자명이다 이거 하려고 돈 따들고 다 찾아오죠. 그래서 공무원이 청렴이 1순위인 게 그래. 청렴이 왜 1순위냐면 모두 국가 권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국가 권력을 활용하려고 자꾸만 향응이나
뇌물을 바치잖아요. 따라서 청렴해야 된다는 건 그 말이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광업권 취소 처분에 대한 쟁송 중 그 광업권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광업권 취소 처분의 취소의 소는 소익이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업권 거기 보면 광업권 처분 취소소에 승소할지라도 광업권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광업권 존속 기간이 이미 만료하여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업권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광업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뭐라고? 광업권 존속 기간 만료시. 이게 이제 원래 소액이 없는 경우 이게 원칙인데 협의의 소액은 이렇게 만료됐어도 원고적 객이 있는 경우가 협의의 소액이죠. 자, 그다음에 임기 만료된 지방의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제명 처분이 취소의 소를 유지할 소익이 없다. 자, 요거 잘 하세요. 여러분 시험에 났을 때 실패할 수가 있어.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이 어떻다고? 제명 처분을 받지. 제명 처분을 받아. 제명 처분을 받는데 지방의원으로 있는 동안 현역으로 있어. 우리가 현역이라고 그래. 부르고 있는데 제명 처분을 받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됐어. 현역으로 있으면서 임기가 만료됐으면 임기 만료된 날까지 제명 처분 날부터 임기 만료된 날까지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월급 월정 수당을. 그랬으니까 이건 취소 소송의 원고적 객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데 이 지방의 의원이 현역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됐어. 임기 만료돼 갖고 끝났어. 끝난 사람이 임기가 만료됐어. 근데 지난 거에 대해서 의원 제명 처분을 취소할 취소 소송을 현역으로 있을 때는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가 제명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만약에 제기한다면 임기가 만료된다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계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원고적 객이 있지만 이미 임기가 만료된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서 재직 중에 있을 때 임기 만료된 것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 객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에서 경과한 이후에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95년 3월 22일에서 95년 12월 9일까지 265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갑이 이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해서 효력 정지 신청하면 어때요? 효력이 정지되잖아요. 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처분의 효력이 정지하는 결정을 받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최종 판결이 96년도 누예요. 따라서 96년도 나온 걸 보면 이미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주문에서 정한 본안 판결 선고인인 1995년 12월 12일에 선고일인 그때 실효가 되었다. 그때부터 다시 일시정지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효력이 되살아나지만은 이 사건이 최종 판결이 나는 시점이 96년도이기 때문에
수십 년도이기 때문에 뭐 200 효력 정지 기간이 있었지라도 265일은 훨씬 넘고도 남았다고. 66년도이기 때문에 최종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청기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심은 그래. 재판 최종 판례가 96년도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비록 효력정지 신청이 있었지만 그 기간을 다 도한다 하더라도 이미 265일을 다 넘었다. 넘었으면 이미 뭐라고? 그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얼마나 25분이다. 그 말이지. 자,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를 구하는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에 있어서 그 정지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인 이익 침해만으로 그 처분의 취소성을 제기할 소익이 없다. 자, 여기 보면 자, 자격정지 처분은 뭐의 자격정지 처분이에요? 전기공사 기능사. 이건 몇 번이에요? 6번.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정지 처분을 했어요. 누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그런데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됐어. 정지 기간이 뭐 6개월이라 그러면 6개월이 경과가 됐어. 경과. 6개월이 경과됐다면 뭐예요? 그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정지 기간이 경과됐는데 무슨 자격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 도지사가 나의 대한민국 전기공사 기능사로서의 명예를 침해했다, 인격권을 침해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렇게 처분에 대한 이미 정지 처분의 기간이 지났을 때는 취소성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마지막 문제도 마지막 판례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설명을 굉장히 엄청나게 해놨어. 엄청나게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혼자 공부할 때는 이게 뭐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내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설명을 잘 보고서 또 내 설명을 듣고 하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이제 쉽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상소심 판결 선고. 항소심은 뭐예요?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판결 선고 개발 부담금 감액 경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은 소위 이익이 없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볼게요. 아산시장이 현대 자동차로 했을 거예요. 여기 내가 현대 자동차로 기억했는데, 그지? 자, 이것도 보세요. 항소심 판결 선고 개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을 뭐냐면 A 아산시장 그다음에 갑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자동차 공장을 지니까 일반 논밭을 갖다가 또 그 간척지를 자동차를 만드는 큰 그 자동차 여러분 소나타나 그 현대자동차 사면 거기 가지러 갈 기회가 있어요. 아산까지 갈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가지러 가면 돈을 또 깎아줘요. 직접 가지러 가면.
배송을 안 해주면 자동차를 사면.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 논밭을 용도 변경하니까 용도 변경하는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 그래서 아산시장이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부과한 거예요? 144억 원을 부과했어요. 144억 원. 이 시가를 개발돼 갖고 논밭이 이제 일반 택지로 사업 부지로 변경하는 데 대한 개발된 것에 대한 부담금이죠. 144억을 부담했는데 현대자동차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안 한다. 그래서 법원에 144억 원에 대한 뭐를 신청한 거예요? 감액 경정 처분을 신청한 거지. 그 개발 부담금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지. 이걸 갖다 감액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지. 144억 원에. 그랬더니 이 법원 중에 C1은 행정법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C2는 고등법원, C3는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C2에서 어떤 결정이 났냐면 144억 너무 많다. 144억 너무 많다. 79억. 이 C2에서 79억 원을 하라. 이라는 무슨 판결이 난 거예요? 항소심 판결이 난 거예요. 여기서 항소심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이렇잖아요.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아산시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감액이 되네. 그리고 공무원이 그 감액이 되는 그러면 감액을 시켜줘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얼마를 감액시켜 준 거예요. 70 감액된 부분 얼마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79억 원으로 감액 처분을 한 거예요. 79억 원 1처분이 1이고 2처분은 79억 원에 감액 경정 처분한 거죠. 감액 경정 처분. 이 처분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처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감액 경정 처분. 그래놓고 아산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79억으로 감액이 되니까 아산시장은 반대로 법원에 항소를 했어. 항소를 했는데 얼마? 자기가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깎아주라 하는 거지. 65억 원이잖아요. 65억 원을 65원 고등법원에서 79억 원으로 하라고 판결이 내렸으니까 79번에 대한 79억 원으로 감액 경정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산시장은 감액 때문에 65억 원에 대한 항소 65억 원 법원에서 감액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취소송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79억 원으로 감액하라는 아산시장이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아산시장은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아산시장은 대법원에 먼저 상고를 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서울 고등법원대로 현대자동차 개발부담금을 79억으로 먼저 고등법원 판결이 났는데 감액경정 처분을 해줬어요. 144억 원에 79억 원으로. 이거 대법원 판결을 나고서도 해줘도 됐는데 했는데 그래놓고 아산시장이 65억 원 고등법원에서 감액시켰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또 이게 이제 항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냐? 뭐라고 그랬냐? 고등법원은 뭐라냐? 아산시장은 고등법원이 감액한 금액에 대해 위법하다고 상고를 제기했다. 근데 이미 이 65억 원은 감액돼 갖고 없기 때문에 처분이 없어. 65억 원은 이미 감액돼서 없고 1처분은 144억 원이고 2처분은 79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산시장은 65억 원 고등법원이 이게 감액한 것이 위법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근데 65억 원 처분이 없어. 이미 처분은
144억 원이 1처분이고 그 다음에 2처분은 79억 원이 2처분이에요. 따라서 처분이 없는데 그 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시장은 그냥 이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면 다시 이 항소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감액 경정 처분을 좀 내렸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너무 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걸 감액 경정 처분을 하다 보니까 1처분은 144원이고 79억 원은 2처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65억 원을 갖다가 취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분이 없는데 개발부담금 남은 65억 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액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지, 그죠? 언뜻 보아서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얘 가죠, 그죠? 이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인데 이걸 혼자 공부한다면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항소심 판결 선고 개발부담금 감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79억 원. 근데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65억 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위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굉장히 어렵네요, 이건. 그죠? 자, 3시 36분인데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아. 난 얼른 끝내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난 것 같아.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익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된 경우, 단계적 행정적으로 종국기록 처신한 거, 이거 굉장히 많네. 근데 지금 오늘은 어디를 좀 가봐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신도를 좀 빨리빨리 좀 나가도록 할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좀 지연이 된 것 같아. 어차피 1시간 가지고 지금 진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1시간 가지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 좀 빨리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